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취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무조건 비싼 거, 명품, 레스토랑도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호텔도 막 신라 호텔 막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조그맣게 하는 식당, 원테이블 레스토랑, 숨어있는 그런 식당? 나만의 색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느 때보다 취향에 집중하는 시대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부분은 바로 한국에서 살롱 문화가 부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의 살롱 문화가 마치 다시 부활한 것처럼 취향을 공유하고 지적으로 함께 사유하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프랑스에서 17세기 또는 19세기 사이에 여러 프랑스 유명 인사들이 본인의 응접실로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서 미술, 음악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작품 낭독을 한다든지 자유토론을 한다든지 친목 도모를 했었죠. 그때 당시 프랑스에도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음악가, 예술인들을 이제 귀족들이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건 그 사람들에 대한 취향을 존중하고 또는 약간의 흠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또는 뭐 지위가 높은지와 상관없이 누가 더 고급적인 취향을 가졌는지 누가 더 세련되게 사고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19세기 파리에서 있었던 여러 이제 그런 살롱 문화들이 카페가 막 생겨나게 되면서 그곳으로 옮겨갔거든요. 이제 카페가 그 살롱, 즉 응접실이라고 하는 곳을 대체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정말 자유롭게 이제 허심탄회하게 취향, 교양을 자랑하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는 장소가 되죠. Dali. See? Yes, Dali. I remember. Dali. Yeah. Een meteen vin rouge. Mr. Manley. Man, right? My gosh. Hello. This is Pender. Pender. This is, Pender. yes. And I am Dali. Dolly. See, Yes. you have to remember. 그때 그 문화가 한국으로 쭉 넘어오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퍼지냐. 옛날에는 한국은 친목을 도모할 때 지연, 학연, 뭐 그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사실 지금도 완전히 아니라고는 못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것보다 고급진 취향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식의 커뮤니티가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화에서 바로 주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독립서점이죠. 독립서점. 그러니까 독립서점이 타 서점과 다른 이유는 대형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홍보, 그리고 서점 주인의 취향이 드러나는 어떤 책 셀렉션, 이런 게 굉장히 대형 서점과 차별화가 되죠. 취향이 기준이 돼서 사람들을 모으는 독립서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북클럽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립서점은 뭘로 살아남냐? 대형 서점에선 팔지 않는 그런 책들을 다루는 거죠. 대형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독립서점에서 굳이 사진 않겠죠. 할인도 떨어지고. 그런데 부산에 있는 부끄러움 같은 그 서점에서는 일요일마다 뭐 책 쓰기 수업을 정기적으로 열고, 활성화된 독립서점들을 잘 살펴보면 강연이나 모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서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강연장, 모임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이제 책방지기가 다르게 또 관심 갖는 거 있겠죠. 뭐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꽃과 서점을 함께 운영한다든지, 소품을 좋아하면 소품과 서점을 함께 운영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관련된 어떤 물건도 팔고, 감상회 이런 것들도 많이 열고, 이런 식으로 책방지기 특유의 큐레이션으로 손님들을 계속 끌어올 수 있다면 그 서점은 살롱의 역할도 제대로 잘 해낼 수가 있겠죠.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취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 소품을 판다든지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죠. 여기서도 독립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독립서점에 가는 사람들은 루프탑 카페를 갈 확률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고, 익선동, 성수동 같은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곳을 방문할 확률도 더 높고, 그 외에 패션 편집숍을 갈 확률도 더 높고, 그리고 또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 호텔보다
부티크 호텔에 갈 확률도 더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서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딱 간파를 해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죠. 취향 했을 때 생각나는 건 또 편집숍이 있겠죠. 패션 편집숍. 편집숍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들은 건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죠. 그럼 편집숍은 왜 뜨고 있냐? 대형 프랜차이즈, 예를 들면 나이키 매장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멋지고 뭐 예쁜 제품들이 많죠. 그런데 굳이 거기 말고 편집숍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럼 굳이 왜 사냐? 그 편집숍을 운영하는 사람의 취향과 안목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집숍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모자도 팔고 안경도 팔고 여러 가지 막 섞어서 많이 팔잖아요. 보통 나이키 신발도 있고 해초 모자도 있고 크록스 신발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들은 이상하게 나의 취향과 맞더라 하면 그곳은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의 취향과 내 취향은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쇼핑을 굉장히 편하게 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브랜드 매장을 갔다고 해도 어떤 하나의 신발이 본인 눈에 딱 띄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편집숍에 갔더니 나이키 신발이에요. 다른 나이키 매장에서도 살 수 있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나이키 신발인데 그곳에서는 본인 눈에 딱 띌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물건들과 잘 어울리게 배치를 해놨다든지 아니면 그것만 크게 뭔가 올려놨다든지 다른 루트를 통했다면 놓쳤을 그런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편집숍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다 취향인 거죠. 내가 봤을 때 따라 하고 싶은 취향인지 그런 것을 사는 거죠. 단순히 물건을 사기 위해 편집샵을 찾아가진 않으니까. 취향이 굉장히 산업 측면에 있어서도 비즈니스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책에서는 앞부분 뒷부분 다 굉장히 취향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흥미있고 재밌어요. 2019년도 이제 새해가 밝아오니까 읽기에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추천하려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좋은 책 읽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해요. 안녕!